예상을 했겠지만 지난주에 리얼미터 기준이에요.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을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앞섰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난리가 났지. 뭐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신문 기사 클릭수로서는 상당 부분 뭔가 광고 효과랄까요. 클릭수 상향 효과가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무려 3년 넘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번 주로 1일, 그러니까 1주 천하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네요.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서로 이게 어떤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만 미래통합당이 다시 일주일 만에 민주당 아래로 내려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참 용을 써봐야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다음 주나 내일 나오는 갤럽 조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반영돼서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 장마가 이제 지난주로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마가 지속되다 보면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우울해지는 측면도 좀 있고 또 수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좀 잘 복구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3년 만이든 뭐 3개월 만이든 좀 뒤쳐졌다는 것 자체에 중도층이 다시 다시 의기투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내 의사는 이게 아닌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8.15 집회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조금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금 조사 기간이 보니까 8월 18일부터 19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8.15 집회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민주당을 지지를 철회하는 불만을 표시했더니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이게 통합당을 지지한 것처럼 보이는 역효과를 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 많은 절대 이상의 숫자는 그러니까 45 혹은 40 이상의 숫자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가끔 회초리를 한번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있는데 추세가 확 꺾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완벽할 리 없고 미래통합당이 다 나쁜 놈일 리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적 위기, 방역 이럴 때는요. 진짜 정파가 상관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했든 안 하든 간에 국민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 세력은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성공하거나 방역이 성공하면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가 좀 못하는 것 같은 뉘앙스면 볼 때처럼 일어나고 공격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대해왔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잘 되면 안 되고 방역이 잘 되면 안 되는 집단이라는 저는 그 국민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그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정치 잠깐 자신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 보이더라도 진짜 언젠가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또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은 미래통합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을 찍어도 나라는 이상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범국민적인 방역이나 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세력한테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저는 최소 60%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이 빵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자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답답하겠어요 지금. 저는 그 지난번에 통합당 지지세로 많이 돌아섰다고 여겨지는 그 부동산에 대한 분노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상으로서 재건축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에 대비해서 지금 월 1,000건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통 3,000건, 4,000건이었는데 서울에서 이 얘기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꺾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저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조가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신문들이 아직도 써댑니다. 패닉 바잉이라고 사람들이 공포심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그게 오피스텔까지 번져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지만 그 통계들을 보면 주로 7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8.4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지금 확연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저는 하락할 것이고 이게 그냥 그 공급 차원 뭐 수요 차원 이 조절이 아니고 은행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 세금과 연계되어 있는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곧 날 것이다. 1년 내에는 반드시 효과가 날 것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일부의 거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호가에 가까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서울 또는 일부 강남,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문재인 정부 다시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서 지지 안 하신다 하는 분들은 저는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약해서 지지를 처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지를 처리하시면요. 집값 더 오릅니다. 그것만 좀 어떤 원리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역전됐다.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이 그 천주교 지도자 그러니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가 코로나 방역에 모범이 돼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기적 같은 방역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건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역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사망자라든지 숫자로 보면 지금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보니까 288명이 확진됐는데 최근에 들어 가장 엄청난 수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 세계에서는 가장 우월한 수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방역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무슨 아까 말한 PC방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국민들 대개는 이 자기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에 경각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부 종교라고 보거든요. 종교는 되게 맹목적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버리면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코로나가 낫는다는데 뭐 할 말 더 있습니까 이게? 뭐 코로나 걸리면은 사탄의 짓이라 그러고 안 걸리면은 뭐 믿음 때문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의 그런 말씀하신 그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도자가 만약에 좀 정부의 역할하고 반대되는 어떤 약간 명령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발언에 만약에 신자들이 좀 흔들린다라면 정부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이 좀 지금 같은 경우에 지도자들끼리의 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게 초반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고 해요. 음성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게 31일까지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는 29일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까 말한 우리가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방송도 있지만 이제 화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뭐 김부겸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당대회 그게 온라인으로 치러지더라도 연기가 일부 돼야 되는. 왜냐하면 이번에 CBS 토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요, 정부 여당의 당대표 후보 경선이 있다 그러면 각 방송사들이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불러서 토론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공식 채널에 가서 온라인 전당대회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봅니까? 알릴 기회도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전당대회 연기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살짝 좀 되나 안 되나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요. 그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낙연 의원이 그 CBS가 양천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천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정부 방역당국의 공고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등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회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상파 차원에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스튜디오에 지금 모이지 못하더라도 원격으로 지금 화상회의 같은 형식을 통해서 저는 토론회는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 일자는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그날 그 대회장에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뭐 지금 이미 민주당이 온라인 전당대회를 하기로 네. 정했거든요. 그래서 취재진도 옛날에는 그 아주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풀단 아주 소수의 그리고 중앙 당직자 정도로 제한하는 50명 내외 정도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로 뭐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방송사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국 입장에서는 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요즘에 보면은 그 백종원 MBC에서 백종원 프로 중에 하나가 그 한 100명인가요? 100명을 동시에 라이브 연결해 놓고서 랜선 응원단? 네, 랜선 뭐 해서 음식을 하는 거를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초반에 되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했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 네,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생방송 토론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것 자체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색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